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트 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왜 좋은지, 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ETF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먼저 제 계좌의 수익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 국내 주식 계좌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되면서 개별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는데요. 그나마 지난 목요일, 금요일 3000선을 회복해주면서 전체 계좌 수익률이 약 2% 정도 올라주었습니다. 반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ETF들은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폭이 국내 개별 종목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되더라고요. 아직 이전 수익률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빨간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긴 합니다. 특히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가 최근에 빠르게 반등해주면서 마이너스 6%까지 흘러내렸던 수익률이 양전하기 직전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저의 성향과 잘 맞아서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좌는 제 연금저축펀드 계좌인데요. 저는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미국 S&P 500, 나스닥 기술주의 수익률이 국내 주식의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국내 주식을 이 미국 지수 추종 ETF들보다 훨씬 먼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계좌 수익률만 보면 국내 주식에 괜히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하고 미리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 또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나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짧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왜 미국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좋고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고점이든 저점이든 매수하려는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의 신규 금융상품 상당수가 미국 대형주들을 포함하는 ETF나 펀드를 출시하고 중소형 성장주들을 다루는 상품들도 대다수가 미국 주식들이죠. 이에 따라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하려는 자금 압력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락할 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금이 더욱 크게 들어오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S&P 500, 미국 나스닥 기술주 등 이런 ETF들이 모두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입니다. 이 ETF들은 대한민국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ETF들인데도 미국 기업에 투자가 되는 상황이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ETF들이 있다면 전 세계 자금이 해당 기업들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401k라는 퇴직연금의 70%가량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고점 매수 압력이 항상 있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식시장을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401k는 연 7%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401k 연금제도를 통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자산을 쌓은 401k의 100만 장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401k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가입자는 26만 2천 명으로 전 분기 대비 17%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2009년 100만 장자는 2만 1000명에 불과했지만 10여 년 만에 1150% 폭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연금제도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으니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죠. 또 미국 기업들은 물적 분할을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들이 기업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기업의 덩치가 조금 커진다 싶으면 대부분 물적 분할 이후 IPO를 추진합니다. 카카오와 SK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기업들이 물적 분할 후 IPO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금을 늘리기에 딱 좋기 때문이고, 이렇게 IPO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아닌 총수 일가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총 시가총액의 합은 늘어나게 되는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횡보를 하게 되죠. 상장 기업의 개수가 늘어나니 시가총액의 합은 커지는 반면 기존 기업들의 주가는 횡보하거나 지주사는 디스카운트로 하락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LG화학이 급락했던 상황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박스권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완화 등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 정책들이 미국 눈치만 보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FOMC 회의를 주의 깊게 보고 미국 제롬 파월 의장과 미 재무부 장관 제니 옐런의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듣는 이유죠. 전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들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 자산시장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이 수출도 많이 하긴 하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면 틀림이 없죠. 인구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미국인들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건 미국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면 소비 호황이 이어질 것이고 미국의 경제 호황은 전 세계 경제 호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지수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미국인들의 고용 현황과 소비 현황을 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정도의 악재가 아닌 이상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서 안정적이고 미국 자국 내에서의 이슈에 따라서만 증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고점 매수를 하려는 자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수에 투자되는 패시브 자금은 거의 한국에서만 유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KORU 같은 미국의 한국 지수 투자 ETF가 있긴 하지만 수요가 워낙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 매수하려는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수요만 있을 뿐 전 세계의 자금을 끌어들여 큰 수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빚내서 연끌하는 투자처는 주식시장도 있지만 소액이고 부동산, 아파트에 큰 금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최고를 찍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부동산은 그것보다 더 큰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적 분할은 앞서 설명해드린 만큼 수도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대부분 배당도 잘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매월 주는 배당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부 배당을 주는 은행주들과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연 1회만 배당을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성향이 크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게다가 원화를 사용하죠.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에 밀릴 수밖에 없고 경제주권 또한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경제정책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에 의존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나 중국 둘 중에 누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한국 증시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곤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국은 국내 개별 기업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슈, 중국의 이슈 등등 영향을 받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죠. 또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상당수가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입니다.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은 주가가 주기에 맞춰서 위로 올라갔다가 또 그 사이클이 끝나면 하락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횡보를 하게 되고 지속적인 우상향 차트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추구하는 적립식 매수로 꾸준히 우상향하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과 지수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너무 미국 주식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요. 관련 자료에 근거하고 실제 투자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공부해보고 팩트들로만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모아놓은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주식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소중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처는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급등주와 단타 매매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정말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신다면 달라진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 미국 나스닥 지수 추종 ETF,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모두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들입니다. 정말 좋은 ETF들이죠. 제 국내 주식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을 만한 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먼 미래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